여러분, 혹시 당뇨약 드시고 계신가요?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 들으셨죠? 잠깐만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수만 명의 당뇨 환자를 만나온 약사입니다. 지난주 50대 중반 남성분이 오셨어요. 당뇨약 먹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체중이 10kg 빠지셨대요. 약사님, 당뇨약도 잘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살이 빠지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병원 가시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는 췌장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췌장암 환자의 30%에서 50%가 당뇨병 출신이에요. 췌장암이 생기면 절반 이상이 당뇨를 동반해요. 당뇨와 췌장암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제가 40년간 약국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당뇨는 평생 약 먹어야 해 이렇게 체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췌장을 살리면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통계를 보면 더 무서워요. 당뇨 오래 앓으신 분들, 췌장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높아요. 그런데 갑자기 당뇨가 생긴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췌장에 이미 문제가 생겼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위험해요. 왜냐고요? 우리 췌장이 서양 사람들보다 20%나 작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췌장이 20%더 혹사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췌장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당뇨약 끊을 수 있는 식습관, 특히 우리 몸에 맞는 전통 음식의 힘. 끝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하면 췌장이 회복되는구나 하고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췌장을 살릴 수 있는 정보예요. 약사님, 전 당뇨약 10년째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거죠? 약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60대 초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당뇨약 15년째 드시는데 최근 들어 소화가 안 되고 등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석 달 후 췌장암 말기 판정 받으셨어요. 약사님, 당뇨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당뇨의 무서운 점이에요.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에요. 췌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췌장암 환자를 조사해보면 30%에서 50%가 당뇨 병력이 있어요. 반대로 췌장암이 생기면 절반 이상이 당뇨를 동반해요. 왜 그럴까요? 췌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과식하고 단 음식 먹고 야식 먹으면 췌장이 쉴 틈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일만 시키면 어떻게 돼요? 과로사하죠.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혹사당하면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해요. 그게 당뇨고 더 심해지면 췌장암이에요. 제 환자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당뇨는 없으셨는데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셨어요. 이상하네요. 음식 조절도 잘하시는데 검사해보니 췌장암 초기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빨리 발견해서요.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 늦게 발견돼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당뇨 오래 앓으신 분들, 정기적으로 췌장 검사 꼭 하세요. 특히 갑자기 당뇨가 생긴 분들 더 조심하세요. 췌장에 이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공복 혈당이 뭔지 아세요? 배고플 때 재는 혈당이에요. 정상은 80 이하예요. 그런데 120, 130 나오면 몸에 당이 40, 50이나 남아있는데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췌장은 열심히 인슐린을 만드는데 세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식후 혈당은 더 중요해요. 밥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때 췌장이 진짜 일을 해야 해요. 인슐린 팍팍 만들어서 당을 낮춰야죠. 그런데 식후 혈당이 계속 높으면 췌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췌장 기능 검사 꼭 받으세요. 여러분, 당뇨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췌장암, 심장병, 신장병, 눈 합병증, 모든 게 시작돼요. 그래서 당뇨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약사님,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 왜 괜찮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달라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사람 췌장이 서양 사람들보다 20% 작아요. 똑같이 먹어도 우리 췌장이 20%더 고생하는 거예요. 5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10년 살다 귀국하셨대요. 약사님, 미국에선 괜찮았는데 한국 와서 당뇨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선 뭐 드셨어요? 햄버거, 스테이크, 피자 많이 먹었죠. 한국 와서는요? 똑같이 먹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음식에 맞춰진 췌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 국, 김치 먹던 췌장이에요. 갑자기 햄버거, 피자 먹으면 췌장이 감당을 못해요. 췌장 크기가 20% 작다는 게 무슨 의미냐?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췌장이 20%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 증가율이 서양보다 훨씬 높아요. 췌장암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체격은 작은데 서양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요. 제 환자 중에 60대 후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약사님, 전 한식만 먹었는데 왜 당뇨 걸렸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밥을 2공기씩 드셨대요. 할아버지, 한식이라도 과식하면 췌장이 혹사당해요. 맞아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문제예요. 췌장은 무조건 일을 해야 하거든요. 요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구화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치킨, 피자, 햄버거, 빵, 과자. 이런 거 먹으면 우리 췌장이 정말 힘들어해요. 가공식품에 문제가 또 있어요. 일꾼 영양소가 없어요. 빵과 치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맛있다는 것.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일꾼이 없어요. 집 지을 때 벽돌만 갖다 놔도 될까요? 아니죠. 일꾼이 있어야 집을 짓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있으면 안 돼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이런 일꾼 영양소가 있어야 우리 몸에서 제대로 대사가 돼요. 그런데 가공식품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음식은 많이 먹는데 몸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쌓이죠. 혈관에 쌓이고 내장에 쌓이고. 그게 바로 성인병이에요.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약사님, 전 별로 안 먹는데 살이 쪄요. 뭐 드세요? 빵이랑 과자 조금씩만. 그게 문제였어요. 빵이랑 과자는 칼로리는 높은데 일꾼 영양소는 없어요. 몸에서 못 쓰니까 전부 지방으로 저장돼요. 그러다 당뇨 오고 고지혈증 오고 고혈압 와요. 여러분, 우리 췌장은 작아요. 서양 사람들보다 20% 작다고요.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해요. 서양 음식 줄이고 우리 전통 음식 먹어야 해요. 약사님, 저 당뇨 왜 걸린 거예요? 단 것도 안 먹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당뇨는 단 것만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40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찾아낸 당뇨의 원인 딱 5가지예요. 급식, 과식, 폭식, 간식, 야식. 이 5가지만 고치면 당뇨 안 걸려요. 첫째, 급식. 빨리 먹는 거요. 6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점심시간이 짧아서 5분 만에 식사하신대요. 1년 후 당뇨 판정 받으셨어요. 왜 빨리 먹으면 안 될까요?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막 만들어내죠. 이게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요.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췌장도 여유롭게 인슐린을 만들 수 있고요. 한 끼를 최소 20분은 걸려서 드세요. 둘째, 과식. 너무 많이 먹는 거요.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약사님, 전 한식만 먹는데 왜 당뇨예요? 밥을 3공기씩 드셨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에요. 100개의 세세포를 만드는데 200개 분량의 영양소가 들어왔다. 나머지 100개는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쌓여요. 그래서 소식이 중요해요. 수많은 영양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적게 먹는 것. 췌장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폭식.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요. 5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평소엔 안 먹다가 주말에 몰아서 드신대요.
뷔페 가서 본전 뽑겠다고요. 폭식하면 혈당이 폭등해요. 췌장이 비상사태 걸려요. 인슐린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죠. 이게 한 달에 한 번만 반복돼도 췌장은 망가져요. 넷째, 간식. 끼니 사이에 먹는 거요. 60대 초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약사님, 전 밥은 적게 먹어요. 그런데 과자, 빵, 떡 하루 종일 드시더라고요. 간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췌장이 쉴 틈이 없어요. 밥 먹고 인슐린 만들고, 간식 먹고 인슐린 만들고, 하루 종일 일만 해요. 과로사하죠. 췌장한테도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4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어야 해요. 그래야 췌장이 좀 쉬어요. 간식 먹으면 이 휴식 시간이 사라져요. 다섯째, 야식. 밤에 먹는 거요.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라면 끓여 드신대요. 매일 밤 11시예요. 밤에는 우리 몸이 쉬어야 해요. 췌장도 쉬어야 하고요. 그런데 야식 먹으면 췌장이 다시 일어나서 일해야 해요. 과로에 야근까지 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밤에는 활동을 안 하잖아요. 먹은 거 다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쌓여요. 내장 지방 되고 혈관에 쌓이고 그게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만들어요. 제 환자 중에 5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급식, 과식, 폭식, 간식, 야식 다 하셨어요. 당연히 당뇨 왔죠. 약사님, 전 왜 당뇨 걸렸을까요? 손님, 이 5가지 안 하시면 당뇨 안 와요. 석 달 후 다시 오셨어요. 약사님, 혈당 정상 나왔어요. 식습관만 바꿨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당뇨약 먹기 전에 이 5가지부터 고치세요. 급식, 과식, 폭식, 간식, 야식. 이것만 안 해도 당뇨 90% 예방할 수 있어요. 약사님,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사실 간단해요. 3가지만 바꾸면 돼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60대 후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석 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식사 패턴이 뭔가요? 밥부터 한 숟가락 떠서 먹죠? 이게 문제예요. 밥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서양 사람들 보세요. 샐러드부터 먹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 먹고 맨 마지막에 빵 먹죠. 이게 정답이에요. 채소 먼저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을 코팅해요. 그 다음에 당이 들어오면 천천히 흡수돼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 단백질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요. 단백질도 소화가 천천히 돼요. 포만감도 주고요. 맨 마지막에 밥 드세요. 채소랑 단백질로 배가 어느 정도 찼잖아요. 그럼 밥을 적게 먹게 돼요.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죠. 제 환자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약사님, 밥을 나중에 먹으니까 반 공기도 안 먹어져요. 예전엔 2공기 먹었는데. 그래서 살도 빠지고 혈당도 정상됐대요. 둘째, 일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뭐냐고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요. 가공식품은 일꾼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통곡물이 좋아요. 현미, 보리, 귀리. 껍질째 먹는 거요. 껍질에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과일도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해줘요. 당뇨 환자분들한테 사과 정말 좋아요. 과일 드실 때 주의할 점. GI 지수 낮은 거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자두. 이런 거요. 망고, 바나나는 당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GL 지수도 중요해요. GI 지수는 당이 얼마나 높으냐는 거고, GL 지수는 실제로 혈당을 얼마나 올리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박은 GI 지수는 높은데 GL 지수는 낮아요. 왜냐? 수박은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실제 당 함량은 적어요. 그래서 조금 드시는 건 괜찮아요. 과일은 식후 디저트로 먹지 마세요. 식전에 드세요. 배고플 때 과일 먹으면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자연스럽게 칼로리 조절이 되죠. 셋째, 양을 줄이세요. 소식이 정답이에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적게 먹어요. 현대인들은 칼로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칼로리는 넘치는데 일꾼 영양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다 독이 돼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60대 중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약사님, 전 유기농 채소만 먹는데 왜 살이 쪄요? 양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100개 세포 만드는데 200개 분량 먹으면 나머지 100개는 저장되죠. 지방으로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에요.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80%만 채우세요. 조금 허전할 때 수저 놓으세요. 그게 췌장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정리할게요. 채소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밥 순서로 드세요. 일꾼 영양소 풍부한 자연 음식 드세요. 그리고 소식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췌장이 살아나요. 약사님, 당뇨에 좋은 음식 뭐예요? 제가 40년간 수천 가지 식재료 연구하면서 찾아낸 최고의 음식, 바로 콩이에요. 콩은 정말 당뇨를 위해 태어난 음식이에요.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매일 아침 청국장 한 그릇씩 드셨대요. 석 달 만에 혈당 정상, 당뇨약 끊으셨어요. 왜 콩이 좋을까요? 첫째, 식이섬유가 엄청 많아요. 콩의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한테 훌륭한 먹이가 되는데 우리 몸에는 천천히 흡수돼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다른 영양소들이 들어가는 것도 천천히 만들어요. 급격하게 혈당이 안 올라가는 거죠. 둘째,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당뇨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레시틴이 이걸 깨끗하게 해줘요. 뇌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당뇨 오래 앓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데 레시틴이 이것도 예방해줘요. 일석이조죠. 셋째, 단백질이 풍부해요. 60대 후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안 드시더라고요. 콩으로 단백질 채우시라고 했어요. 식물성 단백질이라 콜레스테롤 걱정 없어요. 포만감도 주고 근육도 만들어주고요. 나이 들면 단백질 정말 중요한데 콩이 최고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청국장 쌈장이에요. 청국장에 마늘, 양파, 토마토, 들깨가루, 호두 넣고 섞으세요. 참기름이랑 식초 조금 넣고 숙성시켜요. 냉장고에 일주일 두면 완성이에요. 야채에 싸먹거나 김에 싸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제 환자 중에 5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걸 매일 아침 드셨대요. 약사님, 혈당이 20이나 떨어졌어요. 석 달 만에 당뇨약도 끊으셨어요. 두 번째 추천은 초콩이에요. 콩에 식초를 부어서 일주일 숙성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수백 명한테 권했는데 효과 정말 좋아요. 왜 초콩이 좋으냐? 식초가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20% 억제해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안 바뀌는 거죠. 당 흡수가 느려져요. 여기에 콩이 당 흡수를 더 지연시켜요. 식초와 콩의 만남. 이게 당뇨 환자한테 최고의 조합이에요.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 빼세요. 살짝 볶아서 열탕 소독하세요. 유리병에 콩 30%, 식초 70% 넣으세요. 일주일 숙성시키면 끝.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하루 10알에서 20알 드세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면 혈당 조절에 정말 좋아요.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초콩 석 달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140에서 100으로 떨어졌대요. 약사님, 이거 신기해요. 약도 안 먹었는데? 초콩을 건져서 과일이랑 같이 갈아서 드레싱 만들어도 돼요.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해요. 여러분, 콩 꼭 드세요. 두부도 좋고, 비지도 좋고, 두유도 좋아요. 매일 한 가지씩만 드셔도 췌장이 정말 좋아해요. 약사님, 요즘 건강식품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뭘 먹어야 해요? 제가 40년 경험으로 드리는 답, 우리 전통 음식이 최고예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마을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지역 전통 음식을 고수해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키나와 음식, 그리스 사람들은 지중해 음식. 우리 몸은 우리가 자라난 환경에 맞춰져 있어요. 특히 뱃속 미생물이 중요해요. 저는 이걸 한식 요리사라고 불러요. 우리 뱃속에는 한식 요리사가 있어요. 할머니, 엄마가 먹던 음식을 대대로 소화시켜온 미생물들이에요. 이 미생물들이 우리 음식을 쓸모있게 바꿔줘요. 일본 사람 뱃속엔 일식 요리사,
미국 사람 뱃속엔 양식 요리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뱃속에 한식 요리사 두고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식 요리사한테 햄버거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소화가 안 돼요. 독소 생기고 노폐물 쌓이고 병 걸리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6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20년 살다 귀국하셨는데 한국 와서 양식만 드셨대요. 2년 만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왔어요. 손님, 한식 드셔보세요. 석 달 후 다시 오셨어요. 약사님, 혈당 정상이에요.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음식만 바꿨는데 모든 게 좋아졌대요. 우리 전통 음식이 뭔가요? 밥, 국, 김치, 나물, 된장찌개.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몸한테 딱 맞는 음식이에요. 특히 발효 음식이 좋아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발효 과정에서 좋은 미생물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장이 건강해야 췌장도 건강해요. 장내 미생물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발효 음식 먹으면 혈당 조절이 잘 돼요.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생 전통 음식만 드셨대요. 약사님, 전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어요. 약도 안 먹어요. 80대인데 정말 건강하세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그냥 옛날 음식만 먹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요. 요즘 젊은 분들 전통 음식 안 먹어요. 번거롭다고 맛없다고. 그래서 당뇨, 고혈압, 암. 온갖 병이 늘어나는 거예요. 5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약사님, 전 바빠서 매일 빵이랑 커피로 때워요. 1년 후 당뇨 왔어요. 이제부터 밥 드세요. 6개월 후 혈당 정상 됐어요. 전통 음식이 왜 좋으냐? 일꾼 영양소가 풍부해요. 채소, 나물, 해조류, 발효 음식,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해요. 게다가 자연스럽게 소식이 돼요. 전통 음식은 천천히 먹게 돼요. 씹는 횟수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우리 전통 음식 지켜야 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그 밥상. 그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서양 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췌장은 작아요. 한식에 맞춰져 있어요. 전통 음식 먹어야 건강해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눴어요. 여러분, 당뇨약 평생 먹어야 한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췌장을 살리면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췌장암 환자의 30%에서 50%가 당뇨 출신이에요. 당뇨는 끝이 아니에요. 췌장암, 심장병, 신장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관리해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 췌장이 서양 사람보다 20% 작아요. 같은 음식 먹어도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서양 음식 줄이고 소식하고 전통 음식 먹어야 해요. 당뇨 만드는 5가지 식습관 기억하세요. 급식, 과식, 폭식, 간식, 야식. 이것만 안 해도 췌장이 살아나요. 식사 순서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맨 나중에.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콩 꼭 드세요. 청국장, 쌈장, 초콩. 매일 한 가지씩만 드셔도 혈당이 확 떨어져요. 제 환자분들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전통 음식 지키세요. 밥, 국, 김치, 나물, 된장찌개.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이 우리 몸한테 최고예요. 지금 당뇨약 드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식습관만 바꿔도 혈당이 떨어져요. 석 달, 6개월 후엔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당뇨 환자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가족, 친구, 이웃. 특히 어르신들께요.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라고 체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췌장은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주인은 나예요. 내 몸의 선장은 나예요. 내 몸의 주치의는 나예요. 평소 식생활만 잘 관리하면 건강한 100세까지 갈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가 편안하게 떠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세요. 급식, 과식, 폭식, 간식, 야식 끊으세요. 식사 순서 바꾸고 콩 드시고 전통 음식 드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서 더 많은 건강 정보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당뇨는 관리하면 좋아져요. 췌장은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